근저당이 잡혀 있는지 모르고 화물 차량을 인수했습니다. 인수할 때 아무것도 안 알려줬고 저는 그냥 차량 잔금을 모두 치렀습니다. 몇 달 있다가 차량 넘버를 바꾸려고 서류를 떼던 중에 근저당이 잡혀 있는 걸 알았습니다. 전 차주에게 물어봤더니 풀어주기로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일주일 전에 이 캐피탈 쪽에서 차량을 가져가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 차주가 딸의 명의로 캐피탈을 받은 거였고 전 차주는 지금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어렵게 딸과 연락이 됐는데 자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고 캐피탈 할부금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잔금을 다 치렀는데도 근저당을 안 풀어주고 인수할 당시에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 등등을 해서 혹시 이전 차주를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5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잔금을 치렀고 저는 아직 원금과 이자를 갚고 있는 상황인데 차를 제가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화물 차량을 인수하시면서 사실 이제 저당에 잡혀 있는 차였는데 그거를 미처 이제 모르고 인수를 하시다 보니까 이중으로 좀 떠안게 되는 비용 부담을 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신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이 사연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제 뭐 확인을 보니 그 차량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거는 좀 아셨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잔금을 납부하시기 전에 그거 말소를 하는 것을 확인을 하셨으면 참 좋았을 그렇죠. 텐데, 그게 조금 미비하다 보니 지금 좀 곤란한 상황에 이르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일단은 좀 법률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근저당이 잡혀 있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저당이란 무엇일까요? 네, 우선은 이제 저당권이라는 개념은요, 그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어떠한 부동산에다가 담보물을 저당 잡아둔 그 채권자가 그 담보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에 대해서 비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제 의미를 하는데요. 네. 이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근자만 이제 추가가 되는 개념인데요.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최고액을 부담을 하고 마지막 결산을 하는 그런 제도라서 저당권이랑 달리 좀 금액이 유동적이다라는 것이 조금 다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이제 상담자분 입장에서는 물어봤더니 이거 풀어주겠다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그것도 아니고 뭐 연락도 두절된 상태로 오래 지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좀 사기의 고의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네, 이제 사기죄는요, 사기의 고의로 타인을 기망해서 재산상 이익이나 재물 등을 취득을 해야지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네. 이 사안에서 만약에 그 판매하는 분이 근저당이 설정된 차량인데 아닌 것처럼 속였다고 하면 그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좀 높아질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이 사안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던 건 확인을 하셨고, 다만 이제 이후적으로 사후적으로 말소를 해주기로 해놓고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근저당권 말소할 수 있는 의사나 변제 능력이 없었던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으나 그런 게 아니고 단순한 어떤 절차적인 실수나 과실이었다고 하면 형사적으로 처벌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상황 굉장히 좀 막막하실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상담자분께서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지금 그 차량을 확보를 하셔야 되고 사용을 하셔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그 근저당권을 말소를 직접 시키시고 변제를 하신 다음에 그 말소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차주에게 이거를 청구를 하는 방법이 가장 뭐 간이하고 편리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문제는 만약에 나중에 이렇게 변제를 먼저 했는데 이후에 상대방 쪽에서 전 차주가 금전적인 여유가 없거나 경제력이 없어서 변제를 못 받게 되는 경우 좀 곤란하실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이렇게 근저당 관련된 뭐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많은 분들이 좀 굉장히 좀 먼저 당황하시거나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좀 막막하실 것 같은데 근저당 관련된 분쟁을 우리가 해결을 할 때 좀 유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차량과 관련해서 그 기본사항의 압류나 저당 같은 것들은요, 이제 그 자동차 등록 원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자동차 등록
등록 원부는 굉장히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민원24 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차량 등록 사업소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근저당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래에 어떤 발생할 채무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저당권 설정 금액과 실제 채무액은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근저당권자에게 이것을 확인해서 실제 채무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자동차를 뭐 거래하거나 뭐 인수를 받는다든지 그런 뭐 법률 행위를 하게 되실 때 반드시 그 근거가 되는 자동차 등록 원부라든지 이런 관련 서류들을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